보통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 관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뭘까요? 음, 아무래도 강남역 사거리 쪽 아닐까요?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양손에 그 고급 피부과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죠. 네네, 맞아요. 딱 그 팽팽한 피부, 완벽한 대칭, 막 젊음에 대한 집착. 사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전 세계에 팔아온 약간 K-의료의 전형적인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더 화려하게 보일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뭐 아주 강력하고 돈이 되는 시장이긴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명확한 접근법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오늘 우리가 이번 탐구를 위해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국 정부란 학계 핵심 연구자들이 아주 조용히 그런데 완전히 뼈대부터 다른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보톡스나 리프팅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K-메디웰, 그러니까 K-메디웰 브랜드화 및 글로컬 사업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젊어 보일까를 넘어서서 뇌과학, 자연치유, 심지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가 하는 웰다잉의 영역까지 뻗어가더라고요. 이 움직임의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대학원의 이용근 교수팀이 이 글로컬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자연치유관광 포럼의 전세일 이사장님이 철학적이고 의학적인 뼈대를 딱 세우셨죠. 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 이병식 교수님하고 한국세나톨로지 협회, 즉 죽음학 협회 신경원 협회장님까지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관광, 철학, 죽음학이 하나의 거대한 웰니스 패러다임으로 완전 융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 이 자료들을 목차만 딱 봤을 때는 관광산업의 웬 죽음악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들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와, 이거야말로 현대인들이 막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진짜 치유의 본질이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될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건강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이 K-메디웰의 세계관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뭐 엑스레이 찍고 피 뽑고 하죠. 맞습니다. 서양의학은 철저하게 물질 그리고 질적인 변화에 집착을 하거든요. 종양이 생겼는지 아니면 혈관이 막 몇 퍼센트 막혔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병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한의학 같은 동양의학은 그 에너지의 흐름이나 기운의 성질을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막 몸이 차갑다, 기가 허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현대인들이 종종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나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는데 막상 대학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종합검진을 받으면 수치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거든요. 와, 그럴 때 진짜 답답하죠. 나만 꾀병 환자 된 것 같고. 여기서 그 자료에 등장한 집비유가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집 비유가 아주 찰떡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막 지어진 완전 새 집은 완벽한 건강 상태고요. 반대로 집에 막 불이 났다. 그건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심각한 질병인 거죠. 암이나 뇌졸중 같은 거요. 맞습니다. 서양의학은 이 불을 끄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 상태잖아요. 당장 불이 난 건 아닌데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보일러 배관에 막 녹이 슬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집. 정확합니다. 서양의학의 엑스레이로는 이 미세한 누수를 잡아내지를 못해요. 불이 안 났으니까 일단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를 자료에서는 아건강 혹은 미병이라고 부릅니다. 안일 미자를 써서 아직 병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K-메디웰 치유 관광의 핵심 타겟이 바로 이 물이 새기 시작하는 집을 미리 고치는 거군요. 막 물대포 쏘는 소방관이 아니라 아주 섬세한 배관공이랑 건축가가 필요한 시점인 거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병 상태의 몸을 수리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즉 항상성을 되찾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으로 전세일 이사장님이 추천하신 게 바로 오정법, 그 5가지 바른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오정법은 음식, 운동, 수면, 호흡, 마음 이렇게 5가지를 제대로 다스리는 기법입니다. 아니 근데 단어만 딱 들으면 이거 초등학생 도덕책에 나올 법한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 싶은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생물학적,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결국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육체를 물리적으로 복구하는 첫 번째 단계, 제대로 먹기부터 볼까요? 네. K 매듀웰에서 최고의 치유식으로 꼽는 것이 바로 비빔밥의 원리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 같아요. 뭐 비빔밥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서 몸에 좋다는 건 저도 알겠거든요.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무슨 생체 광분자, 바이오포톤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아니 신선한 채소를 버무려 먹을 때 우주와 소통하는 생명 에너지인 생체 광분자가 몸에 들어온다? 너무 SF 영화나 무슨 산속 도사님들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채소에서 무슨 빛이 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거 혹시 유사과학 아닌가 의심을 좀 했으니까요. 그니까요. 하지만 생체 광분자, 즉 바이오포톤은 양자생물학에서 실제로 다루는 과학적 개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는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미세한 초약광을 방출하거든요. 아 진짜 세포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요. 반면에 완전히 죽어버린 그 고도로 가공된 식품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칼로리는 높을지 몰라도 세포 단위의 생물학적 활성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김밥 천국 같은 데서 뚝딱 나오는 가공된 비빔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철에 땅에서 갓 뽑아낸 식재료가 가진 그 살아있는 세포의 대사 에너지를 통째로 섭취해라. 이런 물리적인 의미군요.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랑 실수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정보를 먹는 행위인 거죠. 와, 생체 정보를 먹는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칙인 제대로 움직이기는 어떨까요? 보통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고 하면 막 헬스장 가서 무거운 바벨 들고 러닝머신에서 땀 뻘뻘 흘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정법에서 말하는 운동은 그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핵심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였어요. 네, 그 이유를 알려면 암세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산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혐기성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고 피가 고여있는 곳에서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죠. 혹시 심장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장암이요? 그러고 보니까 심장암이라는 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당연합니다. 심장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서 뜨거운 혈액과 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이죠. 암세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와, 대박. 그렇구나. 그래서 K-메디웰 프로그램은 무거운 역기를 드는 대신에 평소에 우리가 진짜 죽어라 안 쓰는 근육을 깨워서 미세혈관의 정체를 푸는 데 집중을 합니다. 아, 그 자료에 나온 날갯짓 운동 같은 거요? 하루 10분씩 어깨 뒤 견갑골을 막 모았다 펴는 것만으로도 상체에 꽉 막혀있던 림프액이랑 혈액이 막 쏟아져 내리듯이 순환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부들부들 떠는 진동 운동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기마 자세로 서서 온몸을 막 달달 터는 거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게 아니라 내장 기관까지 물리적으로 막 흔들어버리는 마사지 효과가 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장기 주변의 근막을 풀어주고 내장을 흔들어주면 장내 유익균의 활성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배를 가르고 스스로 장을 손으로 주무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끔찍하죠. 그러니까 진동을 통해서 내부의 혈류량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아주 과학적인 기법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과 운동으로 파이프의 녹을 닦아냈다면 이제 이 집의 전원을 잠깐 끄고 시스템을 재부팅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수면이죠. 저는 진짜 이번 탐구 자료들을 통틀어서 이 수면 파트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충격적이셨나요? 아니, 자는 동안 마스크를 쓰라는 대목에서 제 눈을 진짜 의심했거든요. 미세먼지도 없는 안방 침실에서 대체 왜 마스크를 쓰고 자야 합니까? 그게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습도 조절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나도 모르게 입이 쭉 벌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아, 코골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렇게 입으로 숨을 계속 쉬면 기도랑 목 점막에 어떻게 될까요?
사막처럼 완전 말라버리죠. 근데 점막이 마르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인가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우리 호흡기 점막에는 미세한 솜털, 즉 섬모라는 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밖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해요. 네네. 그런데 점막이 건조해진다.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터가 딱 멈춰버립니다. 밤새도록 완전 무방비 상태로 감염에 노출되는 거죠. 헉! 하지만 수면 중에 마스크를 쓰면 내가 내쉬는 숨의 수분이 마스크 안에 그대로 갇히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가습기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억지로 코로마이 숨을 쉬게 만들어서 산화질소 생성도 돕고 면역 방어선을 밤새 지켜낸다. 이거는 진짜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볼 만한 꿀팁이네요. 그쵸. 게다가 수면이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망가진 DNA를 물리적으로 수리하는 시간이라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 전의 심리 상태가 수면의 질을 결정하고 그게 유전자 복구율까지 좌우한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야,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자, 이렇게 오정법의 앞부분 3가지, 그러니까 육체라는 하드웨어의 보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소프트웨어에 전력을 공급할 차례인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오정법의 진가가 막 드러나더라고요. 네, 바로 호흡과 마음, 내면의 엔진을 다루는 영역이죠. 네 번째, 제대로 숨쉬기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스위치입니다. K-메디오의 프로그램이 뇌과학이랑 가장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특히 강조하는 게 하단전 호흡, 그러니까 아랫배를 깊게 사용하는 복식 호흡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 장뇌축 이론? 그러니까 장이랑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호흡이랑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배를 부풀려서 숨을 쉬는 게 대체 뇌에 좋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엄청난 메커니즘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아래로 꾹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장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이 압력이 장에 쫙 퍼져 있는 미주신경을 마사지하듯이 자극하는 거죠. 네네. 혹시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와,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진짜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장을 꾹꾹 눌러주면 거기서 생성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쫙 올라가서 스트레스도 낮추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화학적 신호를 막 쏴준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나요? 호흡은 그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교환이 아니라 장과 뇌를 연결하는 강력한 생화학적 펌프질인 셈입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세팅의 끝판왕이자 5번째, 제대로 마음쓰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전세일 이사장님의 아주 도발적인 선언이 딱 등장하죠. 스트레스 그 자체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문장 보고 약간 화가 날 뻔했어요. 하하, 왜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면서 출근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막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막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이건 명백한 생물학적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형상만 보면요. 근데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뇨. 이거 너무 지친 현대인들한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고 가혹하게 정신승리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반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하지만 이 사장님의 말씀은 생물학적 반응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상사가 소리를 지르는 그 행위, 그걸 물리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건 그냥 공기를 타고 날아오는 소리 파동일 뿐입니다. 그 파동 자체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아, 그 소리 파동을 나를 무시하는 공격으로 해석하고 생존의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뇌의 편도체가 문제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몸의 반응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K-메디웰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유스트레스, 즉 유익한 좋은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자료에 나온 그 미꾸라지 수조 속의 메기 비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시장 상인들이 미꾸라지를 멀리까지 싱싱하게 살려가려고 일부러 수조 안에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아니 천적을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공포에 질려서 만성 스트레스로 다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수조가 너무 좁아서 도망칠 공간도 없이 24시간 내내 메기한테 물어뜯긴다면 당연히 죽겠죠. 하지만 수조 안에서 메기를 요리조리 피해 도망치는 그 적절하고 일시적인 긴장감은 오히려 미꾸라지들의 생존 유전자를 팍 켜버립니다. 아하. 혈류가 빨라지고 근육이 막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천적 없이 평화로운 수조에 가만히 있던 애들보다 훨씬 생기 넘치게 오래 살아남는 거죠. 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무슨 무균실 같은 삶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는 거네요. 기타줄처럼 딱 적당히 팽팽하게 조여진 상태의 긴장감을 내 생명력을 높이는 에너지로 역이용해라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자극이 맹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결국 긍정적인 믿음이 뇌에서 진짜 진통제 성분을 분비하게 만드는 과학적 현상이잖아요. 마음먹기가 뇌의 생화학적 반응을 물리적으로 통제한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여기까지 오정법을 통해서 낡고 물 새는 집을 싹 수리하고 최첨단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시점에서 약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좋아, 식단 잘 관리하고 숨도 잘 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살겠지. 근데 그 다음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K-메디웰을 단순한 안티에이징, 스파나 마사지 관광에서 차원이 아예 다른 웰니스 관광으로 확 격상시키는 부분이죠. 네.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와 한국사나톨로지협회가 이 브랜딩 사업에 합류한 진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살면서 겪는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유일한 매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야,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그 공포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오정법으로 몸을 완벽하게 다스려도 내면 깊은 곳에 나는 죽기 싫다, 늙기 싫다 이런 근원적인 공포가 깔려 있으면 우리의 뇌는 영원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네. 그래서 K-메디웰의 철학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하나 던집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은 다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건 죽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건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몸이라는 이 껍데기에 너무 집착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 속으로 나를 이렇게 탁 관조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빙의 진정한 완성은 역설적이게도 잘 죽는 것, 즉 웰다잉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상태야말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가장 완벽하게 이완된 궁극의 치유 상태거든요. 피부 성형 수술로 주름 하나 지우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의 미래 K 관광같이 창출인 것이죠. 와, 저는 이 철학적이고 무거운 개념을 전세일 원장님이 아주 친근하게 네 글자로 요약해 놓으신 거 보고 빵 터지기도 하고 감탄도 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뭐야 이거 동네 산악회 구호 같은데? 하고 약간 웃었어요. 아하, 머싱부트 말씀이시죠? 네, 멋있고 싱싱하고 부드럽고 뚜벅뚜벅. 아니, 처음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뇌과학이란 세포생물학 그리고 이 죽음학의 맥락에 싹 대입을 해보니까 진짜 이보다도 완벽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멋은 어떤 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철학적 품격과 아우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싱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생체 광분자가 온몸의 세포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력 넘치는 싱싱함이죠. 아, 그리고 부는 단순히 관절이 유연한 걸 넘어서서 외부의 스트레스, 즉 매기의 공격에도 딱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마음의 부드러움이고요. 네, 마지막 뚜는 뭔가요? 마지막 뚜벅뚜벅, 이게 진짜 압권인데 언젠가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공포에 질려서 막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남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와, 멋, 싱, 붓두.
이 네 글자의 K-메디웰이 전 세계에 팔고자 하는 미래 치유 관광의 정수가 진짜 다 담겨 있네요. 한국이 서양의 기술 중심 의학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 난 집은 서양의 악의 힘을 빌려 빨리 끄고 미병 상태의 몸은 한의학과 오정법으로 섬세하게 다스리며 마지막 영혼의 안식은 사나톨로지, 즉 죽음학으로 완성하는 통합의학적 접근. 이것이 바로 국립공주대학교와 자연치유관광포럼이 전 세계에 자신있게 선보일 글로벌 웰리스 패러다임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병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빛을 먹는 양자생물학적 식사법, 또 뇌를 깨우는 장 마사지 호흡법,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웰다잉의 철학까지 아주 깊고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집, 즉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당장 오늘 저녁엔 가공식품 말고 신선한 제철 채소를 비벼 드셔보시고요. 자기 전엔 입 마르지 않게 마스크를 쓴 채로 아랫배로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았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버티고 살아남을까? 오직 안티에이징에만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미꾸라지처럼요. 아, 맞아요. 생존 그 자체에 매달리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치유의 지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완벽한 건강을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저 하루 더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평온하고 아름답게 웰다잉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와, 당신은 오늘 하루를 그저 죽지 못해 버티며 생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멋있고 싱싱하고 부드럽게 삶의 마지막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당신의 다음 숨결 속에 그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